안녕하세요. 창업경심은 오병국 대표입니다. 지금부터 동영상 창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코너는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괜찮은 창업 아이템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마련된 코너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창업자들은,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주로 어떤 아이템을 선택해야 되나, 또 어떤 아이템이 더 유망할까, 나에게 더 잘 맞는 창업 아이템이 어디 없을까, 이런 거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나에게 꼭 맞는 아이템, 나에게 잘 어울리는 아이템을 찾도록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아이템은 초밥 도시락 전문 브랜드, 초밥 도시락 전문 아이템 전문점을 이야기할 텐데요. 오늘 이제 청년어부라는 브랜드의 이재훈 본부장님을 초대해서 일단 전반적으로 초밥 도시락 전문점 창업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고, 또 그 청년어부에 대해서도 좀 더 세밀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많지 않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지 않은 브랜드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런 아이템이 동네에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 상권별로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 아이템을 선택하게 됐고요. 아직 뭐 굉장히 큰 브랜드라고 할 수는 없지만 꽤 경쟁력을 갖춘 브랜드로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창업자분들에게도 도움이 꽤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대표님, 네네. 네. 정확하게는 지금 브랜드가 김옥원의 청년어부라고 하는 브랜드죠? 네네, 네네. 맞습니다. 김옥원의 네. 청년어부. 오늘 뭐 끝까지 잘 소개를 해주시고, 우선 본부장님 개인적인 소개를 좀 제가 부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짧게 소개 먼저 네네. 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김웅원의 청년어부의 영업 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재용 본부장입니다. 네, 수년 동안 저는 경쟁이 치열한 커피 프랜차이즈 쪽에 좀 오래 몸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김웅원의 청년어부를 만나고 그 매력에 빠져서 제가 좀 합류하게 됐습니다. 네. 이 정도로. 네네네. 이전에 그러면 커피 프랜차이즈에 뭐 얼마나 계셨던 겁니까? 커피 프랜차이즈에 일단 뭐 소형부터 대형까지 네네. 해가지고 네. 약 10년 정도 그러니까 있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사업 경험은 뭐 많이 있으신 거네요. 네, 그리고 커피 이제 쪽에 이 좀 많이 브랜드에 있습니다. 빠져가지고 여기에 조인을 하신 거고요. 네, 맞습니다. 네네. 자, 일단 브랜드에 대해서는 후반부에 주로 저희가 이야기를 편성을 했는데, 네네. 그래도 뭐 김옥원의 청년어부라는 어떤 브랜드다, 이 정도로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하고 가시죠. 네, 좀 먼저 뭐 청년 어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요즘에 도시락 시장이 굉장히 이제 급성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저희는 누구나 좋아하는 초밥을 신선하고 또 맛있고 싸게 제공하는 컨셉으로 만든 초밥 도시락 전문점이다. 그렇게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초밥집들은 꽤 많은데 초밥 전문 브랜드, 네, 초밥 그렇죠. 도시락 전문 브랜드 사실 많이 보진 네. 못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초밥집은 많이 있거든요. 네네네. 일식집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초밥이라고 하면은 뭐 회전 초밥이라든지 정통 일식들 다 이제 뭐 포장은 또 많이들 해 가고 계시는데, 일단 초밥이라는 아이템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특식, 뭐 가격대가 약간 좀 높은 그런 이제 메뉴이기 때문에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쉽게 이렇게 자주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아이템은 아니라서 저희가 가격을 낮춤으로 해서 좀 도시락 형태로 이제 초밥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쉽게 이제 드실 수 있는 그런 이제 메뉴를 제공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뭐 그러니까 초밥 도시락으로만 저희가 한정해서 이야기하지는 않을 거고, 이제 네네네. 이따가 물론 지금 이 동영상 창업 설명이라고 하는 게 어차피 청년어부라고 하는 브랜드를 소개하는 목적도 강하잖아요. 그렇지만 초밥 브랜드, 초밥 전문점에 대한 이야기도 좀 오늘 많이 좀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네네. 네. 그것도 그렇고 도시락 시장에 대해서도 음. 굉장히 아, 저희가 예, 이제 예, 예. 좀
포지션을 잡을 때 음. 도시락에서의 어떤 그 경쟁력을 많이 이제 고민을 아, 해서 예, 이제 예. 만든 그렇죠. 예. 브랜드거든요. 네네. 그래서 초밥 그쪽 시장도 도시락이니까. 같이, 네. 네네네,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좀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일단 그 청년호부는 지금 매장이 뭐 몇 개 정도나 되나요? 보통 장사가 잘 되는지 네, 제가 항상 먼저 물어보거든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작년 5월부터 이제 매장을 한번 테스트로 매장을 이제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5개 점을 지금 테스트 매장으로 직영으로 이제 오픈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중에 한 개 매장은 이제 직원이 인수를 해서 네.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또 직원이 인수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뭐 장사가 잘 됐으니까 네, 음, 이렇게 또 인수를 했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프랜차이즈에 있으면서도 또 예비 창업자 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브랜드를 상담하실 때 그 브랜드를 뭐 본사 직원이나 뭐 가족 관계라든지 그런 분들이 운영하는 점포가 있는지를 꼭 한번 따져보셨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런 음, 점포가 있는 브랜드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또 신뢰를 좀 가지셔도 될 것 같다고 저는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예, 뭐 많은 가맹본부들이 그러니까 경쟁력을 네, 이야기할 때 우리 네, 직원들이 뭐 그 직접 하고 있다라든지 실제 직원으로 네, 일하다가 가맹점을 냈다든지 이런 걸 강조하는데 청년호부 같은 네, 경우는 지금 초기 단계이지만 실제 지금 직영점 5개 중에 1개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거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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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1년을 이제 딱 했거든요. 네, 1년을 해보니까, 네, 이제 이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가맹 사업을 해도 점주님께는 굉장히, 음, 큰, 좀 베네핏이 있을 수 있는 아이템이다라는 게 네, 이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제 네. 가맹 사업을 이제 막 시작을 하는 단계입니다. 네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허브라고 하는 브랜드에 대해서 소개하는 건 좀 후반으로 밀어놓고, 네, 창업자들은 실제 이 아이템에 대한 관심들이 있을 테니까요. 도시락 네, 브랜드, 도시락 전문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이제 중간중간에 네, 초밥 브랜드, 초밥 전문점, 이런 이야기도 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럼 네, 네. 우선은 도시락 전문점이라고 하면 어떤 매력이 있을까? 요즘 분명히 많이 생긴 것 같긴 한데요. 어떤 좋은 네. 점이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도시락 시장이 이제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편의점에 가보시면 뭐 저가형 도시락부터 해서 뭐 프리미엄 도시락, 뭐 수제 도시락, 그다음에 굉장히 좀 다양하고 차별화된 도시락들이 막 많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도시락이 좀 잘 되는 시장이 커져가는 이유는 저희 사회 구조가 좀 1인 가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좀 혼밥족이 좀 증가되고 또 그래서 이제 간편식을 선호하는 현상과 또 여러 가지 신제품, 도시락 신제품 출시도 되고 있고요. 또 이게 이제 배달 앱과 네. 굉장히 잘 맞물려서 점점점 도시락 시장이 이제 넓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이게 작년도가 도시락 시장 규모가 1조 원을 돌파했다는 그런 기사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음. 뿐만 아니라 뭐 요즘에 그러면은 이제 프랜차이즈 박람회 같은 경우를 최근에도 이렇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예비 창업자분들이 이제 많이 문의하시고 그런 어떤 몰리는 아이템 가운데 하나가 또 도시락 또 브랜드라는 그런 기사도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도시락 시장은 또 구매 연령층이 좀 더 상승하고 또 높아지고 더욱더 좀 전문화되고 건강하고 또 환경까지 생각하는 이런 이제 다양하고 더 고급화된 도시락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음.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도시락 아이템은 매력이 있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되게 크다. 시장이 또 커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네네네. 말씀하셨고요. 혹시 그러니까 네. 시장이 커지는 것도 있지만 혹시 매장 운영상에 뭔가 장점들이 있을까요? 창업자들에게? 도시락 네. 전문점이라고 하면? 매장 운영 같은 경우는 이제 운영을 함으로써 이제 점심시간 때
이것도 네. 약간의 이제 뭐 가성비도 또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점심시간 때 일반 직장인들도 이제 흡수를 하면서 매출을 올릴 수 있고, 또 도시락 같은 경우는 단체 이런 주문들이 굉장히 좀 많은 아이템 중에 아, 예, 하나입니다. 단체 주문. 네,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소형 성수에서 매장을 운영하면서 홀과 이 배달을 같이 접목시키면은 굉장히 그래도 좀 매출이나 수익성에 있어서 조금 괜찮은 아이템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자, 근데 어쨌든 저희는 이제 또 창업 네, 경영신문이니까 항상 좋은 네네네. 점만 이렇게 강조하는 걸 허용을 안 해요. 그래서 네, 단점도 좀 제가 여쭤볼 건데, 도시락 음, 전문점, 이런 거는 단점이 될 수 있다. 네, 그렇죠. 장점이 많기는 하지만 네. 단점도 좀 찾아봤는데요. 네네. 일단은 제일 큰 단점은 이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그냥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제 편의점 도시락 옛날과 좀 다르거든요. 네. 보시면은 가성비도 좋을 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제 품질도 굉장히 좀 좋아지고 메뉴도 네. 다양해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또 그 다양성에 또 맞춰서 뭐 요즘에 또 최근 나온 거 보면은 이제 그 다이어트를 위한 소용량 어떤 그런 이제 미니 도시락도 있고, 뭐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뭐 비건 도시락, 뭐 볶음밥, 뭐 덮밥 종류, 뭐 이렇게 이제 고객의 취향에 맞는 제품들이 굉장히 이제 편의점 도시락들이 좀 많이 재빠르게 선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이제 경쟁이 심한 데에서, 심한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좀 많은 어떤 차별화, 어떤 경쟁력을 갖춘 브랜드를 꼭 선택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그렇죠. 수 이게 있습니다. 실제로 뭐 시장이 커진다고 해서 무조건 그 아이템이 네, 괜찮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결국은 경쟁은 네, 더 치열해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럴수록 네, 더 뭐 차별점이라든지 이런 어떤 특징들이 있는 것들을 선택하거나 또는 창업을 해야 되는 거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자, 제가 사실 이런 질문을 드릴 때는 조금 애매하다라는 느낌도 드는데, 본부장님에게 제가 너무 뻔한 질문을 드릴 수 있지만, 도시락 전문점은 유망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뭐 이 청년 어부에 이제 합류된 계기도 그 네, 매력을 보고 네, 이제 합류를 하게 됐고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창업은 도시락 아이템은 굉장히 유망하다. 이제 뭐 그 이유는 뭐 일단 앞으로 저희 사회 구조가 1, 네, 2인 가구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네, 또 이제 워킹맘 같은 그 여성들의 그 경제 활동 참여는 더욱더 확대가 될 것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또 그런 분들은 또 개인들은 또 시간을 굉장히 좀 절약하고 또 맛뿐만이 아니라 건강도 생각하고 또 가성비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도시락은 가정식 뭐 즉석 식품 뭐 이런 것들과 함께 식품 소비 트렌드로 주도하는 아이템으로 지금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각 기업에서도 도시락 전문가를 많이 양성을 하고 있어요. 음, 그리고 또 어떤 제품의 그 연구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도시락 시장은 앞으로 굉장히 이제 유망하다라고 음.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보통 아이템에 대해서 창업자들에게 얘기할 때는요, 네, 그 아이템으로 창업할 때는 뭐 이런 거는 좀 유의해라. 네, 보통 좀 뭐 창업자 유의사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네, 것들은 네. 좀 유의해라. 누군가가 도시락 아이템으로 창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혹시 그런 걸 몇 음. 가지 좀 얘기해 줄 수 있다면요. 일단은 뭐 유망하지만 아까 이제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시장이 크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도시락 아이템으로서 뭐 일단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차별화가 있어야 되는 것은 뭐 기본이라고 봅니다. 음, 그래서 여러 또 창업자분들께서는 또 창업 시장하고 브랜드를 선정하실 때 보면은 일단 창업비가 적게 든다고 무조건 또 선택하시거나 네, 또 네, 네, 혜택을 많이 준다고 뭐 그런 거에 선택을 하시는 것들은 좀 저는 유의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네, 또 매출이 많이 나오는 것만 보고 또 이렇게 결정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마. 근데 그 이면에 보면은 또 메뉴가 너무 많아서 또 음, 너무 많다 보니까는 조리법도 또 많이 복잡해서 또 사람이 많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네, 되면은 매출도 높지만 또 인건비도 굉장히 이제 많이 들어가는
그런 이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수익은 적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어떤 그 브랜드 선택을 하실 때 어떤 메뉴의 차별화, 경쟁력을 기본적으로 있는지 꼭 보시고 또 매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조리법이나 필요한 인원이 몇 명이나 들어가는지를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메뉴가 너무 많아서 그 품질 관리가 네, 되게 안 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네, 네,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또 메뉴가 많다 보면은 또 이 재료비, 또 이렇게 버리는 것들, 로스가 굉장히 네, 네, 많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뭐 비용적인 측면이 또 올라가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부분은 조금 지양을 하고 네, 또 메뉴가 많다 보면 결국은 또 사람이 또 많이 필요한 거는 또 어쩔 수 없는 환경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부분은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도시락 전문점. 이런 네. 것만 뭐 이런 것만 잘해도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이제 음, 성공 전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시락 네네. 전문점을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하려고 한다. 그러면 네. 본부장님이 아무래도 그쪽 분야를 저보다 훨씬 더 많이 할 테니까 이런 거를 잘하면 성공할 수 있다. 성공 전략 몇 가지만 좀 강조해 주세요. 뭐 몇 가지보다는 일단 기본적인 거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일단 이 도시락은 뭐 식사를 좀 대신하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일단 자주 먹게 될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렇다 보면 이제 단골 고객이 생깁니다. 음, 일단 그 홀에 내방하셔서 네, 이제 드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배달하는 고객도 단골 고객들이 생기시는데 그 단골 고객분들께 정말 귀한 마음으로 서비스를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요즘에 음, 배달 고객분들도 그걸 굉장히 많이 따지시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 친절한 그런 이제 서비스가 결국 매출과 연계가 되고 고객도 만족스럽고 그러면 점주님도 만족도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 그런 음, 어떤 선순환 구조 그렇게 되고요. 그런 매장을 이제 본사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더 하나라도 더 지원해주고 싶은 그런 이제 마음을 들게 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는 단골 관리를 좀 잘 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요식업이다 보니까 위생 관리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아무리 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즘 특히 이제 여성 고객들이나 뭐 위생에 굉장히 민감하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매장에서의 그 어떤 직원들의 손 동작 하나하나 다 지켜보시고 음, 뭐 어떤 작은 실수라도 발각되면은 뭐 요즘 또 SNS가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금방 공유되고 확산이 되거든요. 이런 지금 같은 이제 코로나 시국에도 위생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 이 네, 위생 관리만 잘 해도 또 네, 고객분들한테는 신뢰를 줄 수 있는 큰 네, 네.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본부장님은 단골 고객 네, 관리하고 위생 관리, 네, 위생 관리, 특히나 네, 뭐 지금 청년호부 같으면 특히나 초밥 브랜드이기 때문에 더 위생 관리가 네, 강조될 수도 있겠네요. 네, 이거는 저희 본사에서는 가장 중점적으로 네, 네. 관리하는 그런 이제 품목 중 하나입니다. 음. 네, 그러면 일단 도시락 전문점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로 살펴보기로 하고요. 네, 지금부터는 이제 네, 청년어부라고 하는 김호건의 청년어부라고 하는 브랜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네, 브랜드가 경쟁력이 있으니까 이제 프랜차이즈를 시작하게 됐을 것이고, 그죠? 또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뭐 도시락 브랜드는 되게 많지만 어쨌든 거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청년어부라고 하는 브랜드는 어떤 경쟁력은 자신 있다, 어떻게 차별화되어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일단 저희 청년 어부는 좀 가장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메뉴의 차별성하고 가격 경쟁력을 가졌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로 인해서 이제 높은 매출과 좋은 수익 구조를 가졌다. 그렇게 좀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제 청년 어부가 이제 탄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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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아까 이제 앞에서도 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도시락 시장이 이제 성장하면서 또 유망하지만 또 경쟁도 이렇게 심하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의 경쟁력은 무엇인가? 그래서 어떤 포지션을 가져갈 것인가라는 이런 질문을 저희 스스로에게 굉장히 많이 던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도시락 시장을 대충 이렇게 둘러보면은 보통 일반적인 도시락들이 뭐 불고기나 뭐 제육볶음, 뭐 생선 이런 메뉴가 이제 주를 이루고 이제 거기에 몇 가지 밑반찬이 나오는 한식 종류가 네네. 대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일반 메뉴의 차별화는 한식이 아니면 일단 메뉴의 차별화를 가질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조금 한식이 아닌 메뉴를 일단 네네네. 접근을 했고요. 그래서 또 메뉴를 복잡하게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네. 재료도 많이 낭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초밥을 선택을 했습니다. 음. 초밥은 뭐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매력 있는 음식이니까요, 또. 그래서 아까 뭐 초밥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떠오르시는 게 회전 초밥이나 뭐 정통 일식에서 나오는 초밥을 떠오르시는데 뭐 함께 식사로는 좀 가격이 항상 또 부담스럽고 그래서 직장인들도 먹고는 싶지만 자주는 먹지 못하고 가정에서도 누구 생일이나 뭐 어떤 특별한 날에 또 초밥을 음. 먹는 이런 이제 특식인데 저희 청년 어부에서는 이제 이런 특식인 초밥을 신선한 이 초밥을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보완을 해서 저희가 그 11가지 모듬 초밥을 8,000원대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네네. 단품으로 5피스짜리 이런 단품 메뉴들도 뭐 3,000원대, 4,000원대로 출시를 해서 다른 도시락에 비해서 이제 메뉴의 차별성과 어떤 가격, 경쟁력을 저희가 갖췄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장에 오픈을 했는데 뭐 예상대로 뭐 반응을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초밥 좋아하시는 단골 고객분들 중에 뭐 일주일에 5번 오시는 분들도 음. 계시거든요. 네.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출이 같이 따라서 올라오게 되고 뭐 메뉴가 간편하다 보니까 또 인건비도 적게 들고 네네네. 단체 주문도 뭐 그래서 배달도 이제 많이 잘 맞물려서 굉장히 경쟁력 있는 아이템으로 좀 자리 잡았다. 네. 전체적으로 초밥 가격이 좀 이렇게 센 것도 영향을 줬겠는데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그렇죠. 가격을 이제 가성비를 좀 강조를 하셨는데 일반적인 네네네. 도시락들은 사실은 뭐 가성비가 강조되는 게 얼마든지 있잖아요. 네, 그런데 맞습니다. 보통 일반 초밥들은 좀 비싼 편이고 조금 가격이 네네. 있는 거에 속하는데 지금 그런 네. 부분이 오히려 청년어부가 탄생되는 배경이 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요 초밥 전문 프랜차이즈가 초밥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음에도 네, 네, 불구하고 네, 저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 브랜드로 자리 잡지 못한 그런 이유들이 네. 어떤 그 일식이라는 어떤 어 그런 어떤 그 전문 요리사가 좀 필요하지 않나? 네, 좀 뭐 네, 네, 배워야 되지 않나? 네, 이런 이제 교육적인 문제하고 음, 어떤 그 재료에 대해서 이런 네, 유통 뭐 이런 문제가 맞물려서 음, 일단 보시면은 다 일반적인 일식집을 가보시면 전문 요리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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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제 프랜차이즈로 갈 수 없는 이런 굉장히 좀 그렇죠. 발목을 네, 잡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네, 저희 청년 어부에서는 그런 이제 일식을 전문으로 배워야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음,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배우시게 된다. 저희 본사의 어떤 그 노하우와 네, 시스템으로 저희가 커피를 했기 때문에 커피에서도 일주일 교육받고 이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본사 교육을 일주일 받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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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희도 뭐 일주일 정도 음, 본사에서 교육을 받으면은 누구나 초밥 전문 도시락 또는 청년 어부를 창업할 수 음. 있도록 저희가 매뉴얼화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또 저희 청년 어부만의 음. 장점이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예를 들면 조리사, 그 일식이 조리사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상당히 어느 네. 정도 뭐 기술이 필요해서 그렇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일주일만으로도 네네. 소위 품질을 전혀 떨어뜨리지 않고 잘 만들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일단 그래서 그 시스템은 네, 뭐 그냥 이 칼을 쓰는 거기 때문에 네네, 어쨌든 그 일식 전문점 같은 경우는 네, 그 이제 교육이나 기간이 굉장히 오래 또 네, 전문 네, 네, 이런 어떤 전문적인 기술을 좀 요하는 반면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부분을 다 본사에서 해서 제공을 해드리기 음. 때문에 네네네. 가능하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어쨌든 그 청년어부가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려면 창업자, 만약에 제가 창업자라고 한다면 좀 이렇게 보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랑할 네, 만한 매장, 그런 장사가 네. 정말 잘 돼서 여기는 좀 자랑하고 싶다. 그런 매장이 있나요? 저희가 지금 이제 직영점을 이렇게 오픈을 해서 네, 이제 운영을 해봤는데 일단 장사가 잘 된다. 뭐 네. 이것보다는 저는 좀 저희 청년어부는 수익성이 매우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음, 좀 드리고 싶어요. 무슨 네네네. 말이냐면은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이 높아도 또 고정 비용은 뭐 임대료가 높거나 인건비가 높고 또 원재료비가 많이 이제 차지한다고 하면은 수익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거든요. 네네네. 저희 그런 반면에 이제 저희 청년어부는 사업 중에 비해서 이런 지출 비용이 매우 작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임대료를 뭐 예를 들어 보면은 저희 5개 매장 중에 뭐 10평 남짓 하지만 월 임대료가 200만 원 넘는 곳이 없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그 고정 지출인 임대료 비중이 그 매출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약 5%에서 8%, 뭐 10%다 이내거든요. 네. 네. 그렇다고 보면 그 지출이, 임대료 지출이 10% 이내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경쟁력이 높은 편이고요. 인건비 또한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뉴가 이렇게 많지가 않고 저희가 불을 쓰는 메뉴가 없습니다. 음, 튀기거나 뭐 이런 네. 메뉴가 없고 이제 오로지 초밥, 뭐 롤, 뭐 이런 쪽으로만 도시락화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단순화시키면서 인건비를 굉장히 절감할 수 있다. 그것은 곧 이제 수익성과 직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한식이나 외식업은 인건비가 굉장히 좀 높다고들 하거든요. 실제로 네. 주변에 점심시간에 뭐 주변 식당이나 뭐 김밥집, 뭐 분식집에 가보시면 주방에 몇 명이 계시는지, 설거지를 누가 하는지, 뭐 홀에 몇 명이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 이제 금방 사람들이 몇 명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네. 그게 다 인건비로 이제 지출이 되는데, 저희 청년 어부 같은 경우는 일매출 100만 원 하는 매장 같은 경우는 뭐 점주님이 하신다고 하면은 네. 점주님과 파트타이머 한 5시간에서 6시간 하시는 파트타이머 한 명만 있으면 음. 네,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굉장히 좀 세이브가 되겠죠. 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임대료 부분이나 인건비 부분에서 이런 포지션을 차지하는 이런 경쟁력을 가진 아이템은 많지가 않다. 저는 네. 확실히 네. 할 수 있습니다. 식재료 부분은 사실은 말씀을 안 하셨는데, 아, 네네네. 식재료 식재료 비율은 부분은 어느 정도, 예, 뭐 어느 식재료 정도가 되나요? 부분은 저희가 이제 네. 포장 재료까지 다 포함을 해서 네. 41%, 음, 네,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고요. 초밥하면 지금 왠지 좀 식재료가 많이 들어갈 것 같다는 느낌도 들긴 하는데, 뭐, 그래서 아마 네. 식재료가 비싸서 일단 네. 기본적인 단가들이 다 이렇게 높은 네. 네. 근데 측면이 아까 가성비가 있거든요. 꽤 좋았잖아요. 근데도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가 해서도 지금 40% 정도를 맞춘다는 얘기네요. 네네네. 그 포장 재료까지 해서 그게 네. 네. 5%를 이제 차지하거든요. 네. 저희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저희 청년 어부의 본사 청년 FNC가 음, 저희가 대형 이 상설 네. 부패를 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그 협력 관계를 통해서 음, 지금 현재 그 송파 문정역에도 네. 지금 대형 그 부패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네. 협력 관계들을 통해서 이제 저렴하게 조금 더 경쟁력 있는 그 원가 부분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어부가 그리고 그때서 더 탄생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을 가질 수 있었고요. 네. 저희가 보통 이제 지금 사실 본부장님이 특정 매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제 수익성이 좋다라는 걸 강조를 아, 네네. 해주셨는데, 보통 이제 네. 저희가 어떤 특정한 매장이 장사가 잘 된다고 할 때, 음, 실제로 그 매장이 어떤 요건도 있지만, 가맹본부가 어떠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장사가 잘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뭐, 식재료가 소위 낮게 책정된다든지, 인건비가 되게 네. 낮게 책정된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본사의 어떤 역할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네네네. 지금 청년호부를 운영하면서 본사가 네. 가맹점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뭐 그런 것들이 저희가 이제 경쟁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보거든요, 보통은. 네. 저희가 뭐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거는 가맹 점주님과의 관계인 것 같아요. 네, 보통 네, 이제 되게 딱딱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맹 본부하고 가맹 점주님들 그 사이가 네, 보통 갑을 관계가 되게 많거든요. 네, 네, 그래서 가맹점의 그 목소리를 차단하고 가맹 네, 본부의 입장을 굉장히 내세우는 그런 이제 브랜드들이 많은데 저희 청년 어부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갑을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그 관계로서 음, 파트너로서 네, 그래서 그 가맹점의 현장의 목소리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맹점주님들의 그런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음, 그 의견을 바로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음, 이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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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그 원리가 가맹점주님들이 잘 되면 가맹 본부가 잘 되는 것인데 음, 이거와 역행하는 그런 브랜드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음, 가맹점주님들과의 소통과 가맹점주님들의 그런 현장에서의 그런 바꿔야 되는 어떤 그런 의견들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라고 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가맹본부들 중에 경쟁력이 좀 떨어져 네, 있는 곳들을 상황을 이렇게 네, 알아볼 기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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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가맹본부하고 가맹점하고 소통이 완전히 네, 단절되어 있는 경우들을 흔히 보게 되거든요. 네, 많이 특히나 이제 뭐 있습니다. 가맹점에서 본사에서 예를 들면 뭔가 좋은 방법을 제시를 해도 네, 결국은 한 번 불신을 하니까 가맹본부를 계속 밀어내 버리는. 저희는 이제 그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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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통의 단절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네. 청년어부에서도 그런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의 소통을 되게 강조를 하시는 거네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맹 음,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네, 가맹 점주님들과의 그런 어떤 관계십이 제일 네, 중요하고요. 네, 네, 그래야지 또 오래 가고 또 잘 될 수 있는 그런 네, 기본적인 토양이 그쪽 그 관계십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통 그 다음 드리는 질문이 이제 네, 매장들을 만약에 많이 운영하면 보통 이제 네, 가맹점주들이 뭘 잘해야 해서 장사가 잘 된다. 또 뭘 못하면 못한다. 그래서 특히나 음, 이제 실제로 잘 안 되는 매장들이 공통점들이 뭐가 있는지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예를 네, 들면, 그러니까 지금 청년어부가 매장이 한 100개, 200개 된다고 하면 그 중에 장사가 안 되는 매장들의 공통적인 특성들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네, 지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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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어부는 이제 매장이 이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네, 그렇지만 맞습니다. 네, 본사에서 어느 정도 그 운영을 지금 직영점들을 많이 운영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아니더라. 우리 이렇게 운영하면 뭐가 안 되더라라든지 우리는 이런 곳은 앞으로 안 들어갈 거야라든지 뭔가 네. 그런 특성이 있을까요? 저희도 또 음. 꼭 이제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네. 저희가 직영점으로 이렇게 오픈을 하면서 네. 하나 또 배운 교훈이 있는데 네네. 작년에 그 강남 오피스 상권 한가운데 네. 그러니까 대형 빌딩 지하에 이제 입점을 해서 오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본사에서는 굉장히 좀 기대를 많이 좀 했었거든요. 상권은 근데 좋았겠네요. 그죠? 네, 네네.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네. 매출은 좀 기대 이하였습니다. 음. 그래서 뭐가 문제였나 보니까 이제 그 오피스 상권에서는 네. 노출도 중요하더라고요. 저희가 또 네네. 배달 홀이 작다 보니까 네. 수용할 수 인원은 한정돼 있고 음. 그러면 또 배달을 많이 해야 되는데 배달을 또 알리는 데 시간과 돈과 어떤 노력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소요가 되더라. 네. 그래서 저희가 그 매장을 통해서 좀 알게 된 것은 자, 자, 이 브랜드가 그 가맹점이나 어떤 매장이 노출이 아예 안 되면은 굉장히 좀 힘들다. 네, 노출이 되더라도 음. 이면으로 들어가더라도 노출이 돼야지 조금 쉽게 음. 뭐 매출을 올릴 수 있고 알리는데 중요하더라. 근데 그래서 조금 저희는 염려스러운 네네네 측면은 좀 있는데 예를 들면 네 노출을 많이 시킨다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들 이제 고객들의 눈에 많이 띄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아까 네네네 이제 그런데 예를 들면 보통 지금 청년어부 같으면 그 음, 임차료가 네, 상대적으로 낮은 데들을 네, 들어가려고 한다. 이 부분에서 약간의 네네네. 충돌이 나진 않을까요? 아, 그 부분이 좀 이게 뭐 노출이 된다 그래서 뭐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은 월세가 네, 비싼 네, 그런 입지 조건은 아니고요. 음, 지상으로 나와서 음, 이면으로라도 뭐 네, 들어가면은 노출이 지하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좋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음. 지하와 지상 뭐 이렇게 조금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 네,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이런 부분은 어떤가요? 제가 지금 본부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생각이 네, 들었냐면, 네, 상권이 좋은 곳도 물론 더 말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네, 상권은 네, 좀 네, 떨어지더라도, 예를 들면 네, 고객만 충분히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통 뭐 네, B급 상권이라고 이야기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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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면, 그런 상권들 중에서 예를 들면 가시성이나 또는 이렇게 노출이 좀 더 많이 될 수 있는 곳이라면 꽤 괜찮을 수도 네.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 정확하게 말씀을 짚어주셨습니다. 네. 혹시 그런 B급 매장에도 지금 상권에서 테스트를 해본 적은 있나요? 그런 매장들을 지금 테스트를 저희가 B급에서 C급 상권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아, 주로? 네네네네. 네네네. 그러다 아, 보니까 그렇군요. 임대료가 싸고 평수도 네네네. 좁고. 네. 네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일단 어떤 그 네네네. 기능에 대해서. 네. 가맹본부, 이제 보통 사실 아직 매장들이 많지 않아서 좀 질문이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가맹점들이 나중에 운영되다 보면 분명히 좀 네. 잘 안 되는 데도 있을 수 있고요. 나올 수 있어요. 매출이 좀 떨어지는 네네네. 데도 있을 그렇죠. 수 있고. 혹시 네. 그런 경우에 가맹본부는 네. 어떤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네. 가맹점을 내줬는데 뭐 장사가 네. 예상보다 잘 안 되거나 또는 잘 되다가 네. 다른 요인 때문에 매출이 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 네네네. 본사는 이런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음, 일단 기본적으로 매장 관리를 중점적으로 일단 첫 번째로 좀 보고요. 두 네, 번째는 네. 홍보하는 데 더 많이 본부가 관여를 해서 드려야 되거든요. 홍보 그래서 쪽을. 홍보 쪽, 네, 네네네. 네, 그래서 네. 인터넷이나 네, 아날로그 방식이나 전단지, 쿠폰, 네. 그다음에 어떤 광고하고 홍보하는데 지금 중점적으로 본사에서 많이 도움을 드릴 거라고 좀 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보통 직영점들을 운영해 보면 어떤 네, 마케팅이 조금 더 잘 통하더라. 혹시 이런 게 있나요? 광고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네네네. 예를 들어서 청년어부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들이 조금 그 광고 측면에서 마케팅 측면에서 도움이 되더라. 혹시 이런 게 있나요? 일단 저희가 배달 같은 경우는 배달 어플을 통해서 네, 이제 네, 서비스 그런 이제 측면 하는 것과 네, 그리고 이제 내방 가시는 분들한테도 어떤 쿠폰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일단은 저희 매장을 한번 방문하신 분들은 일단 가성비에 좀 놀랐고요. 그러다 음,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단골로 어떤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지금 네, 생기는 그런 네, 경우이거든요. 그러면 네, 결국은 저희 청년어부의 가장 큰 장점은 메뉴의 차별성과 음, 가성비로 음, B급에서 C급 상권에서도 뭐 점주님들이 투자하신 거 대비 음. 굉장히 만족할 만한 수익성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어플을 강조하든 예를 들면 뭐 전단을 네, 쓰든 지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그 메뉴가 독특하다는 부분과 가성비가 네, 실제 좀 가격이 저렴하다라는 거 그런 걸 네, 네, 네. 강조하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딱 네. 보면은 일단은 소비자들은 금방 알 수가 있죠. 네, 네, 초밥, 이렇게 모듬 초밥인데 가격이, 네. 상대적으로, 굉장히 합리적이네. 음, 한번 음, 가보자. 또 먹어보시면은 또 그런 또 만족감도 있기 때문에 네, 단골이 네. 이제 되시는 경우죠. 음. 제가 사실 앞에서 제가 그 얘기를 할까 말까 네, 하다가 안 했는데 네, 제가 초밥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아, 네, 다른 건 잘 안 즐기지만 초밥집은 이렇게 많이 다녀보는 편인데 아까 지금 제가 청년어부의 자료를 좀 보다가 10,000원이 안 네, 되는 그 어떤 가격으로 되어 있는 상품이 있더라고요. 한 열 몇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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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의 메뉴가 있는, 네, 그러니까 그 초밥이 있는데 그게 뭐 10,000원도 안 된다고도 제가 그걸 네, 본 것 같고 또 그 뭐 한 5,000 얼마짜리도 이렇게 메뉴가 있더라고요. 몇 개 이렇게 네, 네, 네. 몇 개 메뉴로. 단품 그래서 메뉴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가격이 네, 되게 저렴하다는 걸 느꼈었거든요. 네, 저희가 그러니까 모듬 초밥이 기본 음. 청년어부 모듬 초밥이 11피스짜리가 8,900원이고요. 네네네. 네, 그다음에 13피스짜리가 음. 9,900원입니다. 만 원 네네. 이하로 드실 수 있고 네. 그 외에 이제 또 단품으로 즐겨 음. 드실 수 있는 뭐 네. 연어라든지 뭐 초새우라든지 뭐 이런 단품도 따로 5개 음. 이렇게 단위로 저희가 메뉴를 출시를 했거든요. 가격대는 3,000원에서 음. 4,000원대
또 이렇게 단품 메뉴도 즐길 수 있어가지고 네. 굉장히 고객 입장에서는 지갑을 좀 쉽게 열 수 있고 또 뭐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자, 아이템 얘기를 좀 했는데, 이제 뭐 그 시간을 좀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가맹점 네, 모집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이제 네, 네, 창업자들을 만나보면, 네, 창업자들은 좀 본사에서 뭔가를 좀 해주기를 바라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네, 가맹비를 뭐 좀 줄여준다든지 뭔가 이런 혜택들을 네, 자꾸 원하는 게 있는데, 혹시 청년후부에도 그런 프로그램, 지금 가맹계약을 하면 어떤 부분을 좀 도와줄 수 있다, 이런 게 있나요? 네. 저희가 지금 어떤 할인과 같은 특전은 지금은 현재 지금 제공하고 있지는 않고요. 네네네. 네, 어떤 이제 창업하시는데 부족한 자금이 부족하시다. 네. 그러면은 작은 부분을 또 지원해드리고 혜택을 그런 이제 해결 방안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음, 단지 뭐 가맹비 누구나 다 하잖아요. 가맹비 할인이나 뭐 교육비 네네, 면제 뭐, 거의 뭐 이런 상투적이죠, 거의. 것보다는 네. 네, 그것보다는 정말 좋은 브랜드로서 가맹 점주님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더 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거 혜택보다는 저희 본사로서 계속 더 노력을 해서 가맹 점주님이 이런 시장에 아직까지 이제 경쟁점이 없는 브랜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네. 그래서 선점하시는 게 이제 큰 혜택이 아닐까 음. 이렇게 좀 그러니까 지금 창업 자금을 이렇게 좀 지원해 줄 수도 네, 있다고 했는데, 창업비는 네. 얼마나 들어요, 지금? 청년업을 창업하려면? 창업비 저희가 그러니까 보통 한 10평 기준으로 봤을 네, 때 약 네, 한 5천만 원에서 한 6천만 원 정도 네.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음, 저희가 창업 자금 아까 이제 혜택 부분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네, 부족하시면은 뭐 제일금융권을 네, 통해서 이제 프랜차이즈론이라든지 네, 뭐 이런 거를 좀 또 연계를 해드리고 또 네, 지원도 해드리고 그리고 또 신용이 안 좋으신 분들도 네, 간혹 계시거든요. 네, 그러면 네, 제일금융권을 이용을 못하시게 될 경우 저희가 네. 또 그분들도 이제 혜택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음, 지원책까지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음. 자, 실제로 요즘 그 뭐 코로나 문제도 거기하고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원래 우리 네. 자영업자들이 되게 많이 힘들잖아요. 근데 아, 예를 네. 들면 제가 자영업을 하고 있다가 장사가 안 되니까, 나 청년업을 좀 하고 싶어. 이런 걸 네. 보통 업종 변경이라고 하는데, 그럴 아, 때는 네네. 돈이 좀 덜 들겠죠? 네, 그렇죠. 저희 이제 요즘 같은 뭐 이렇게 상권을 보면은 네, 좋은 상권인데 네, 그 상권에 아이템이 맞지 않아서 아주 네, 경영이 어려운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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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분들이 이제 만약에 저희 청년업으로 업종 변경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굉장히 네, 좋은 또 입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기존에 네, 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 네, 저희가 이제 업종 변경을 한 뭐 10평에서 15평 네, 정도로 변경을 하실 때 드는 비용은 저희가 네, 추산해 보니까 약 한 3천만 원 정도 이제 음,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 그럼 네, 3천만 원 재투자해서 그게 이제 수개월 만에 다 상환을 하고 이후로도 계속 꾸준히 만족할 만한 음, 뭐 수익이 나온다면 뭐 훨씬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제가 만약에 지금 청년업을 창업하고 싶다. 근데 네, 제가 접한 자료는 홈페이지에 있는 몇 가지 자료 또는 뭐 브로셔만 봤다. 나는 가서 좀 네네, 맛도 좀 보고 싶고, 네, 가맹점주도 좀 만나보고 싶고, 예를 들면, 또는 매장이 돌아가는 모습도 좀 보고 싶다. 그러고 싶은 창업자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런 네. 창업자들에게 본사에서 어떤 뭐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요? 뭐 저희 본사 네, 문의 전화 1644에 네, 6018로 전화를 하시면은 네, 네, 뭐 언제든지 제가 모시고 네, 매장도 방문하셔서 뭐 네, 시식도 해보시고 네, 그리고 그런 어떤 창업에 대해서도 새롭게 창업하시거나 업종 변경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더 네, 자세히 상담을 음, 해 드리니까요. 그런 거는 네, 뭐 부담 없이 전화해 네, 주시면은 뭐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음. 그리고 매장을, 예를 들어서 제가 창업을 하고 싶은데 적합한 매장을 못 네네네. 찾겠다. 그런 경우에 네. 본사에서 지원도 좀 해주시나요? 아, 진짜 중요한 질문 하셨는데요. 네네. 저희가 또
아무데나 또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 시장 조사도 상권 네. 조사도 꼼꼼히 하고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추천 점포들을 굉장히 네.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 추천 그래서 점포를 많이 가지고 계신다?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상권에서 네. 여기는 진짜 잘 될 만한 상권들이 있고 음. 벌써 점포까지도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좀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네. 또 그런 정보는 또 얻어 가실 수 있고요. 문의 음. 주시면 언제든지 굉장히 상권 뭐, 인터부터 점포까지 네. 해결해 드립니다. 좋은 매장 있으면 저한테도 살짝 좀 좋은 거 네. 있나? 네. 개인적으로 네. 네, 저는 좀 까다롭습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걸 주셔야 네.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뭐, 오늘 사실 벌써 한 40분 넘어갔어요. 45분. 자, 많은 네.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사실은 동영상으로 하는 건데.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 그래도 이 얘기는 오늘 하고 가야 되겠다. 나는 이 얘기는 못했다. 기회를 못 잡았다. 그런 이야기 더 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정리를 해보자면, 네. 이 도시락 아이템으로 도시락 시장은 앞으로도 굉장히 유망할 것이고, 네. 그 중에서도 누구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네. 아직까지 경쟁 브랜드가 없는 초밥 도시락 전문점, 네. 저희 청년어부거든요. 저희 청년어부를 선택하시면, 지금 절대 이제 후회 없을 거라는 어떤 확신이 좀 들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많이 힘들고 지쳐 계실 또 자영업자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조금만 더 힘내서 저희가 또 마지막까지 이런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게 또 코로나 극복을 하는 가장 빠른 길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그래서 모두 파이팅 하시고 건강 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제가 마지막으로 본부장님한테 약속 네. 하나 받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네네. 저희가 이 동영상 창업 설명회는 창업자들에게 아이템을 추천해드리고 또는 소개해드리는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실제로 이제 창업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그 청년어부를 선택하고자 문의를 하고 또는 찾아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분들은 좀 더 특별하게, 왜냐면 창업경신문 독자들은 좀 까다롭습니다. 공부도 네, 많이 한 네. 편이고 창업 준비도 꽤 네. 많이 하는 편들이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찾아가 창업을 하겠다고 하면 본사에서 조금 더 그 특별하게 관리도 좀 네. 해주시고 지원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제가 좀 네. 부탁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대표님 뵈고 네. 대표님을 통해서 하시는 거니까 네. 더욱 신경 쓰고 네. 약속하겠습니다. 네. 또 잘못하면 저희한테 컴플레인이 들어오거든요. 네. 그럴 그래서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인터뷰 많이 해보셨나요? 오늘 참 잘 해주신 것 같은데, 멋진 인터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년어부라고 네. 하는 브랜드가 앞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인정받고, 지금은 이제 시작 단계의 프랜차이즈이지만 훨씬 더 성장할 수 있고, 또 100개, 200개, 300개 매장을 많이 늘려서 더 좋은 브랜드로 독자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인데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